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자,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병이 있습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는 오늘의 주제, 바로 섬유근육통입니다.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픈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우울증까지 온다고 해요. 생각보다 흔합니다. 주변에서 꾀병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으시는데 실제로 아프신 겁니다. 이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오늘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성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해운대 백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성호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 생소한 질환 섬유근통증에 대해서 많은 설명,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섬유근통증, 섬유근육통 또는 섬유근통 증후군 뭐 이렇게도 불렸었는데 한때. 네. 어떤 질환인가요, 선생님? 근육통입니까, 그냥? 단순한 근육통하고는 다르고요. 예. 만성적으로 적어도 저희 기준에서는 한 3개월 이상 되는 온 전신에 걸쳐진 통증을 말합니다. 예. 대표적인 특징이 통증이기도 하지만 수면장애나 피로라든지 인지기능의 장애 등을 동반하는 복합적인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름이 좀 선생님 헷갈립니다. 섬유근육통인데 섬유근통, 섬유근육통 이렇게 부르는데 섬유란 말은 선생님 왜 들어간 거죠? 예, 이게 일종의 잘못된 의학 용어인데요. 잘못된 이름이다. 예, 물론 섬유라고 했을 때 처음에 류마티스 내과 의사들이 어떤 연부 조직, 살 부위 같은 데가 아프니까 그 용어를 사용했던 것인데 실제 병의 실체와 기전들이 밝혀지면서 중추신경계의 통증의 전달 경로의 문제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용어가 너무 오랫동안 쓰여져 있고 크게 이제 그 나쁘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을 해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용어가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애가 되겠습니다. 네, 섬유란 이름은 잘못 붙은 것 같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근육통이란 이름도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근육통이랑 다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아파하십니다. 좀 다르죠? 예, 근육통의 성격이 어떤지 가지고는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감기 몸살처럼 온몸이 아프다 하실 때는 일반 근육통처럼 생각이 될 정도인데 일부 환자에 따라서는 온몸이 쩌릿쩌릿하다든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든지 등등 신경병증 통증의 특징을 일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기 몸살하고는 분명히 다른 기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감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등산 열심히 했을 때 팔다리 아픈 거랑은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도 놀란 수치입니다.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이 병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환자 수가 굉장히 많다고요?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 보고한 유병률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데이터이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병률이 2.2%이기 때문에 그 당시 추산으로도 환자 숫자가 우리나라에 110만 명 이상은 최소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치를 선생님이 조사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10년, 2016년도에 이런 기준이 바뀌면서 앞통점 분류가 빠지게 되면서 환자군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00~300명 이상은 좋게 되리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유병률 1%에 비해서도 한 2~3배 이상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부산 시민의 절반 정도의 환자가 우리나라에 있을 것이다라는 엄청나게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검색을 한번 해보면 섬유근육통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보통은 여성 환자분들이 인터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울면서 보통은 인터뷰를 하세요. 여성 환자들이 많은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1990년도에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앞통점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여성분들이 남성보다는 앞통에 대해서 더 예민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여성 환자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었는데
2010년, 16년 보고가 기준이 바뀌게 될 때 네. 남자 환자들도 앞통점이 빠지게 되면서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래도 실제 외래에서 보게 되면은 예. 아마도 남자들보다는 여성 환자들이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십니다.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성? 저희가 이전에 이제 2004년 보고로는 10대 1까지 차이가 10대 1까지? 났었는데요. 아이고, 예, 네. 여성 환자가 10명이면은 예. 남자 환자들은 1명이었는데 예. 요즘 보면 한 3대 1, 4대 1 정도 예. 그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원래 류마티스 내과에서 뭐 류마티스 질환, 루푸스 이런 걸로 보통은 여성 환자분들이 좀 많으신데 네. 섬유근통증도 여성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시군요. 예, 계절도 탑니까, 선생님? 뭐 여름에 많다, 겨울에 많다 그런 게 있나요? 예,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겨울철에 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섬유근통은 특정 계절에 더 악화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보면은 환절기 때 좀 나빠지는 것들은 되게 목격되기도 합니다. 이게요, 선생님. 최근에 그 어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 신동욱 씨라는 분이 손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그분들 표현으로는 이렇게 막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 네. 그래서 장갑을 끼고 다니시는 이분 병명이 무슨 국소통증 증후군인가 그랬단 말이죠. 네. 이거랑은 다른 거죠, 선생님? 아마도 복합 통증 증후군 맞습니다. 예, 그런 그 표현을 병명이었어요. 썼을 예. 겁니다. 그거하고 이제 겹쳐지는 임상 증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섬유근통은 온 전신에 걸쳐진 통증과 예. 더불어서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많이 예.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숙련된 전문의들이 감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헷갈려 할 수도 있는 병이지만 네. 대체적으로는 국소적인 통증과 예. 전신에 걸쳐진 통증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국소통증 증후군은 국소적인 손, 발 이런 데만 다 예, 나타나는 예. 거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섬유근통은 온 전신에 다 나타날 네, 수 예.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원인이 뭔지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병이 선생님 왜 생기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20, 30년 동안 네. 원인은 잘 모르니까 꾀병처럼 간주됐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가설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네. 즉 통증에 관여하는 신경의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다는 그 기전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림으로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을 보시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저희 그림을 보시면은 예. 통증에 어떤 입력이 되는 거. 예를 들면 네. 저희가 피부가 이렇게 꼬잡혔다고 생각할 때, 꼬집었다고 생각하면 꼬집었다고 네. 생각할 때 피부에서 예. 제일 대표적인 통증 경로가 네. 척추 시상 회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림에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상행 경로를 보시게 되는데 예. 그게 활성화되면서 네. 물질 P라든지 예. 글루타메이트 같은 네. 흥분성 아미노산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 네, 그것을 또 억제시켜주는 반대 기전으로 하행 억제 경로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예. 그게 일반적으로 통증의 기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네. 섬유근통 환자들은 그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데 네. 옆에 그림에 보시면은 그런 물질들이 상행 경로에서는 증가되어져 있고 예. 또 하행 억제 경로에서는 그 물질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 약물들도 이 두 가지 경로를 조절해주는 그런 약물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요 그림 뭐 설명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때려서 아프다기보다는 이 때린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섬유근통 환자들 통증의 특징 중 하나가 예, 예. 다른 자극에 일반인들은 아파하지 않는 자극에도 많이 아파하는 예. 통증의 어떤 과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상 꾀병처럼 통각은 느껴지겠네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통증으로 느끼지 않는 것들을 통증으로 느낍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 네. 남자친구가 이렇게 허그를 했을 때 오, 예. 끌어안아줄 때도 좋아야 그게 되는데, 그건. 아프다고 표현하는 환자가 있을 정도로 예. 일반적인 통각보다는 굉장히 그 통증에 느끼는 역치가 낮아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로 아파서 아프겠다기보다는 이 아픈 게 굉장히 증폭이 돼서 커져서 우리 뇌로 들어오기 예, 때문에 예. 심지어는 좋아야 하는 이런 감정까지도 예, 통증으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성격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조금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이 만약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확 받으시면 이 섬유근통증 증상이 더
증폭되는 경우도 생깁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대개 이제 유전병은 아니지만요. 예. 유전적 소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딱 하나의 유전자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예. 세로토닌이나 카테콜라민 수용체 같은 것들의 예. 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부 관여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머니가 섬유근통이면 네. 딸이 섬유근통일 그런 어떤 많이 보고되는 빈도는 8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는 보고는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예민한 분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네. 대개는 그런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어서 기질적으로 조금 그런 취약한 분들이 예.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겹쳐지게 되면은 예. 그게 발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관련이 될 수 있고 예, 스트레스 종류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약간은 유전적인 경향도 있는 것 예, 예.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이십니다. 네.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죠. 왜 류마티스 내과에서 섬유근통을 보시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대부분의 일반 의사들도 다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처음부터 이제 이 병에 관심을 가지고 예. 분류 기준, 진단 기준을 만든 게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네. 주도를 했고요. 지금도 가장 열심히 보는 그룹이 류마티스 학회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꼭 류마티스 의사가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여성분들도 그렇고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네. 류마티스 내과를 찾게 되는데요. 예. 거기에 동반되어지는 경우가 5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류마티스에 오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심장 질환이 그렇죠. 있으신 분들, 루푸스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예, 예. 검사를 해봤더니 섬유근통증이 또 있더라. 예, 예. 그래서 이제 섬유근통이 있게 되면 예. 심지어 이제 류마티스 의사들조차도 예. 질병의 마커들은 다 잠잠한데 네. 치료는 잘 됐다고 하는데 환자들은 계속 아프다고 하고 관절도 더 아프다고 하면은 네. 일종의 이제 저희가 류마티스 약을 스테로이드를 포함해서 더 높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네. 실제 그럴 때는 섬유근통이 동반돼 있나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진찰을 하시고 예. 또 거기에 해당되는 약물이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네. 환자들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 제가 류마티스 의사들이 보는 게 일차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의심이 되시면 이제 어느 과로 가야 되나 이게 헷갈리신다고 하면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건 그런 건 거죠. 여성분들이 미혼 여성이거나 가임기 여성이라면 이런 통증에 예민한 기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임신과 출산을 과연 해내실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거는 임신이나 출산에 예. 크게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예.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네. 섬유근통은 뒤에 치료적인 데서 잠시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가치 전념 행동 같은 거죠. 내가 너무 아기를 갖고 싶었고 예. 그 아기를 또 출산하게 되는 그 기쁨과 보람들이 예. 어떤 부분에서는 통증과 섬유근통의 여러 증상들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꾸로.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잘된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예. 환자분들 중에서 예. 어떤 경미한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에 따라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자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막 여기저기 아프고 저리고 막 이상한 느낌이 좀 내가 많다. 혹시 나도 저거 아니야라고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게 좀 있으면 구별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 섬유근통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 온 전신에 걸쳐진 통증입니다. 예. 이곳저곳 아픈 게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고요. 이곳저곳 아픈 거. 예. 또 한 가지는 피로감입니다. 피로하다. 예,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늘 예. 피로감에 시달린다든지요. 예. 또 한 가지는 수면 장애입니다. 잠을 푹 못 자고요. 예. 잠은 오랜 시간 잠자리에 누워서 잤다고 하더라도 예.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지적인 문제인데요. 예. 뭐를 깜빡깜빡 잘 잊고 요즘 들어서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다든지 예. 그 외에는 여러 가지 감각의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 청각에도 예민할 수 있고요. 예. 촉각에도 예민할 수 있고 온도의 변화죠. 덥고 추운 거에도 더 예민해지는 이런 것들도 동반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 쭉 들으시면서 저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을 것 같아서 잠 잘 못 자고 당연히 피로한 거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다음 날 또 개운하지 않고 뭐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굉장히 흔히 있을 수 있는 증상들인데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가시면 검사를 하는데 다 정상이 나오잖아요. 예, 물론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예. 일반적인 검사를 말합니다. 일반 예. 혈액 검사나 저희가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영상의학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검사들에서 일단 정상이 나오니까 꼭 꾀병 같기도 하고 환자들이 오인을 받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검사는 어떤 그 섬유 근통을 진단하기 위해서 그 어떤 포함을 시키는 검사는 아닙니다. 다른 네. 질환의 배제를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다른 게 아니라야 예, 예. 섬유근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 이제 대표적으로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을 때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에는 갑상선 기능 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검사들을 하는 거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검사를 다 해달라 환자들은 아프고 예. 그러니까 모든 검사를 다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능숙한 의사들이라고 할까요? 숙련된 의사들은 꼭 필요한 검사만 해서 네. 다른 원인을 배제해 주는 것까지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빈혈도 아니고 관절염도 아니고 뭐 예. 리마티스 관절염도 아니고 이런 걸 다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나중에 섬유근육통 이렇게 진단을 예. 일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뭐 진단 받으실 때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옛날에 이제 미국 보고기는 합니다만은 2년 내지 3년 정도 있다가 이런 진단을 받아서 환자들이 이곳저곳 닥터 쇼핑도 많이 하고 네. 진단명은 모르고 하면서 많이 괴로워했는데요. 예. 요즘은 이제 그런 진단 기준들도 널리 보급되고 해서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인터넷 매체도 워낙 발달이 돼 있으니까 네. 저희는 환자가 몇 달 아프면은 그냥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래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진단을 받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혹시 저거 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여기 선생님 최근에 진단 기준이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네. 같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한다? 요게 진단 기준이다.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선생님. 예. 물론 이제 1990년도에 예. 압통점이라고 해서 예. 신체의 여러 부위를 눌러서 아픈 거의 개수를 포함시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자의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네. 2010년도에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진단 기준이 나왔는데요. 네. 환자한테 일종의 설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신체의 이제 19부위에 해당되는데 표시를 합니다. 예. 그 해당되는 부위의 아픔 점수를 포함하고 예. 아까 대표적인 증상인 예. 피로라든지 네. 수면의 장애라든지 네. 인지적인 문제에 대한 점수를 총괄해가지고 예. 몇 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진단을 대개 내리게 되고요. 예. 특히 그 통증의 수준이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반복되어 있을 때 네. 다른 질환을 배제시키고 보통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 지금 저 압통 포인트, 여러분 압통이라는 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누를 때 아픈 게 예, 예. 압통입니다. 요 19군데 중에서 11군데 이상.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그 압통점에 대한 기준을 예.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4kg 정도의 압력을 줘서 예. 익숙한 연습이 되어 있는 류마티스 전문인들이 그것을 포함해서 내리는 것을 가장 예. 제일 좋은 기준으로 생각했는데요. 예. 지금은 압통점은 잊어버려도 되겠고 예. 설문을 해서 어느 부위가 아프다는 거, 예. 그 주관적인 증상을 포함시키는 것만 예. 환자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로 힘드냐 하면 그 우리가 아는 가수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에 네. 이것 때문에 콘서트를 몇 개를 캔슬을 시켰었습니다. 네. 그 정도고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프리다 칼로라는 그 네. 화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예. 그 이분은 이제 그림으로도 이 통증을 표현을 했다고 하던데 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유명 인사들이 아프고 하면서 이 병이 실체가 좀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네. 정말로 통증을 저희가 상상을 못할 정도의 통증부터 해서 예.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데도 분명히 기준에는 속하는데 미소를 머금고는 경미한 환자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한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도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예. 단순한 통증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을 가능성이 많고 예. 그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예. 대개 이제 많지는 않지만 대학병원급 2, 3차 종합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네. 그 가수에게 콘서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네, 예. 더구나 저렇게 좀 약간 그 좀 센 언니 같은 그런 캐릭터였던 레이디 가가가 콘서트를 포기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맞습니다. 예. 생각이 들고
레이디 가가의 미래도 그렇고 또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질문은 사실 이겁니다, 선생님. 자, 이 팻말로 선생님 표현해 주세요. 예. 결정적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병은 선생님 낫는 병입니까? OX 어떻습니까? 예, 저는 낫는 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네. 완치를 저희가 정의 내리기를 네. 알토란 뽑듯이 이 병이 내 몸에서 완전 떠나가는 치료가 가능한가 묻는다면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나 혈압처럼 평생 자기가 비약물적인 요법도 하면서 관리를 잘하면은 네.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관리하는 병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런 맥락에서 생각한다면은 예.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예. 낫는 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힘이 되고요. 그 말씀드리니까 힘이 되고 네. 그러면 치료를 하면 예후도 비교적 좋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조기 진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통증의 경로가 오래되면은 저희가 이제 감작이라고 하죠. 중추신경계의 감작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증폭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빨리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그런 나쁜 통증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을 네. 조절해 주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고요. 예. 환자분들이 약만 먹고 이렇게 싹 낫는 그런 거를 원하신다면 이 병은 좋아질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뒤에 잠시 언급하겠지만 비약물적인 요법을 환자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하면은 네.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처음부터 조금 오래 걸릴 것이다. 네. 그리고 천천히 좋아진다라고 조금 마음을 다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약을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궁금해집니다. 어떤 약을 쓸까? 예. 지금 어떤 약들을 쓰시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약을 쓰게 되면은 보험 체계를 저희 나라의 보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물론 좋은 약 대개는 효과가 검증된 약을 바로 쓰고는 싶지만 예. 한 달 정도는 저희가 비교적 좀 싼 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아미트리틸린이나 노르트리틸린 같은 네. 사망계 항우울제로 개발된 약을 먼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약도 쓰면은 굉장히 잘 듣는 환자가 있고요. 이 약물을 한 달 가까이 썼는데 치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프리가발린이나 네. 딜로세틴, 밀라시프람 같은 예. 항우울제나 항정간제로 개발된 약을 예. 이 병의 통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 치료 목적으로 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은 드시기 조금 이게 처음 들으시는 약들이겠지만 저는 많이 쓰는 약들인데 네. 대체로 항우울제로 쓰는 약들입니다. 선생님, 왜 항우울제를 이 병에 쓰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예. 약을 처방하면은 저희가 분류가 항우울제로 되어 있으니까 가끔 초창기에는 예. 왜 나한테 항우울제를 줬느냐 하고 환자들 중에서 가끔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요즘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항우울제로 쓰는 용량 네. 그 정도 용량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처음 쓴다는 네. 아미트립틸린 같은 경우도 그 용량보다는 훨씬 적은 용량으로 쓰는데 예. 기전도 항우울 효과를 노려서 통증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아까 그 그림에서 설명했던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프네프린의 예. 레벨을 맞춰주는 주된 기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잘 모르는 기전도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하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약을 쓰기 때문에 예. 내가 항우울제를 왜 먹어 이런 생각보다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면은 예. 그대로 같이 약을 드시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항우울제를 쓰고 있지만 이게 우울증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예,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예,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선생님들께서 운동 안 해서 생긴 병이라고 환자들 막 나무라고 쫓아내신 경우도 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 안 해서 생긴 꾀병이라 했는데 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처음부터 막 하라고 해서 처방을 하면 안 되고요. 한참 아플 때는 운동 못 예, 하시죠? 절대 못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개념이 운동도 약이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 소량을 처방합니다. 집 주위에 5분 정도만이라도 걷는 운동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추천하고요. 네. 점차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강도를 높여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 걷기나 수영 같이 이제 유산소 운동이 좋고요. 예. 일부 기능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환자들한테 근력 운동도 네. 시킵니다. 예. 이 근력 강화 운동이 같이 결합되면은 환자가 충분히 일상생활이 다 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자, 약물 그리고 운동 좋다. 요거 말고도 또 병원에서 뭔가 조금 특수한 치료들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예. 비약물적인 요법은 예. 대표적으로 검증된 게 운동 치료하고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예, 예. 네. 예. 근데 이제 인지행동 치료는 저희 나라에서 시행하기에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 보험에서 이제 이렇게 커버해 주지도 않고요. 예.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하시게 되는데 네. 수가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네. 너무 환자들이 부담도 가지게 되고요. 예. 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게 하는 그 문턱이 아직도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예. 실제 선생님들께서도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을 못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에서 간단하게 제가 개발을 했다고 하는 네. 뭐 표현을 쓸까요? 그런 예. 어떤 인지행동 치료를 만든 게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치료가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 뭐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 예. 제3동향이라고 일컬어지는 응.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이제 ACT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의 가장 주된 목표는 네. 생각,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흰 곰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흰 곰 떠올리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심리 예. 실험 중에 하나였는데 예. 저희가 이제 눈을 감고 1분 동안 흰 곰, 그 북극곰을 생각 안 해야지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한 번이라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아픈데 예. 아프지 말아야지, 아픈 건 나쁘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예. 오히려 더 통증을 증폭시키고 환자한테는 더 괴롭게 만드는 소인이 예. 됩니다. 예.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었지만 네. 그런 인지적으로 사고적으로 제한되어져 있는 유연성 없는 생각을 예. 이 일은 통증이 있어도 괜찮다 받아들이게 하는 부분부터 현실적으로 통증을 싹 없애는 치료보다는 예. 10점 만점에 4.5점 정도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게 만드는 예.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거리를 두고 본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네. 기차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기차 위에 올라타서 보게 되면은 내 인생은 망쳤다. 예. 이 섬유근통 때문에 끝났다 하고 생각하는 그 기차의 칸에 올라타고 있으면 네. 정말로 그게 재앙화 사고라고 해서 통증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2차적으로 자기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냥 그 길로만 쭉 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기차에 올라타 있는 데서 예. 더 높은 위치죠. 다리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한 부분에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기차 한 대일 뿐이죠. 그렇죠. 그렇죠. 기차 한 대 중에서도 그림에 보다시피 그 한 칸에 있는 나의 생각의 한 토막일 뿐인데 네. 그게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전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위에 다리 위에서 내가 이 기차 세계를 쭉 보게 되면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게 되면은 그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는 환자한테 여러 가지 설명도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중심을 두고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똑바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이 이 통증 하나에 다 몰입되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그중에 일부가 이 통증일 뿐이다. 통증은 또 통증대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같이 간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생님? 예, 그런 맥락도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강좌로 했을 때도 2년 코스, 3년 코스의 양을 제가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외래 5분 정도의 안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일상의 유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그 그림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기복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아주 좋아서 또 어떤 날은 아주 바닥을 치고 이런 경우가 기복이 있는 게 이 병의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상의 유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컨디션이 아주 좋은 날도 친구를 만난다든지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렇게 아주 나빠집니다. 컨디션이. 또 반대로 이렇게 꼼짝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방에서 이불 안에서 전혀 나가기 싫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더라도 제가 꾸무적꾸무적 대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괴롭고 아프더라도 집안 청소 뭐라도 해라. 뭐라도. 간단하게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앞에 임신 출산도 이야기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집중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어떤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2 아이들 보기 싫고 해도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라도 나와서 애들 숙제도 봐주고 꾸무적꾸무적대고 맛있는 거 하나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 기복의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통증을 느끼더라도 환자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수월해진다고 표현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운동과 더불어서 뭔가 삶이 다시 재편돼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느낌이,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생님 좋아진 사례가 있다. 제가 그걸 듣고 싶어요, 선생님. 좋아진 사례가 실제로 많겠죠? 저 섬유근통을 표현하면 뭐 보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보기 싫어하시고 환자들 막 하면 찡그리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돌다 오시는 아주 힘든 환자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 말고는 어느 정도 경미한 환자들은 우리 개원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보고 치료를 잘해서 아마 병원을 안 오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좋아진 분들은 저희 병원을 찾지 않고 중정도가 이제 겹쳐진 분들만 저희 대학병원 같은 데는 오시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진료를 그 이후에 못 보게 된 환자들은 대부분 많이 좋아진 경증 정도의 환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병 자체를 모르고 진단도 못 받고 당연히 치료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는 환자들이 이게 꾀병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중추신경계에 통증 경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 전신에 이런 전신적인 통증이 있고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극심한 피로감이나 수면장애 등등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류마티스 내과나 다른 일차적인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고 치료가 약물이 하는 역할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게 비약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아까 말씀드린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낯설 수 있는 질환 섬유근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이 시간은 환자분들 그리고 이걸 모르셨던 여러 시청자분들 또 의료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성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느 섬유근통 환자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주 들어온 말들 중에 가장 아팠던 말이 뭐냐 하면 통증보다 넌 왜 그렇게 자주 아프니? 라는 말이 참 그렇게 아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통이 있고 온몸에 몸살이 자주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